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LM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트북 LM에 대해 소개를 드릴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박성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요.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대학 에듀테크 클리닉 강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요즘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도구를 내고 있다 보니 다양한 관심과 또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과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구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또 나오고 있고 또 기존에 개발된 AI 같은 것들도 기능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현황이다 보니 크게 이렇게 좀 네 가지 형태로 먼저 구분하여 소개를 앞부분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문헌 탐색 및 검증으로는 퍼플렉시티나 엘리식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을 탐색하는 형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법한 GPT가 있습니다. 연구를 설계하거나 분석하고 또는 교수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실 때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쓰기와 편집 도구로 클로드가 있고 그래멀리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클로드가 글쓰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된 도구라고 보실 수 있고, 네 번째는 아이디어를 종합할 때 젠스파크라는 도구가 있고 노트북 LM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트북 LM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 LM은 먼저 내가 올린 자료만을 근거로 요약 질문 비교 연결을 하는 연구와 수업 지원용 AI 노트북입니다. 구글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생성형 AI, 즉 GPT랑은 다르게 노트북 LM은 교수님들께서 올리신 문헌을 기반으로만 작동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즉 거짓말 이슈의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 공유드리겠지만 특별히 노트북 LM은 교수님들께서 올리신 그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줄 때 그 답변이 소스에 어떤 문장의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을 요약하는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중 문헌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 또는 문헌을 소스 같은 것들을 24개, 몇백 개도 올릴 수 있는데요. 특정 그 연구들 중에서 어떤 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을 생성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경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인용을 명확하게 추적해주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많이 공유드릴 형태는 강의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노트북 LM을 함께 실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크롬 창에서 업로드 클릭해서 창을 열어주시고 노트북 LM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맨 첫 번째 뜨는 화면에서 이 맨 위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노트북 LM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한국어로 노트북 LM이라고 쳐주시면 가장 상단에 뜨고 있는 이 구글 노트북 LM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트북 LM 사용하기라고 클릭하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기능을 좀 더 보여드리면 소스를 업로드해서 그 소스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 이제 스터디 가이드나 요약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답변만 GPT처럼 딱 답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소스의 어떤 레퍼런스인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공유드릴 이 오버뷰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린 소스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 교수님들께서 운전하실 때에도 많이 들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노트북 LM 사용하기를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전체 내 노트북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는 추천 노트북까지 이렇게 뜨실 텐데요. 먼저 이 노트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노트를 사서 그 공간을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스를 업로드해서 이 노트를 사용하는 동안은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거야 라는 공간을 하나, 노트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이시고 간단하게 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를 업로드하고 나면 맨 왼쪽에는 출처가 뜨고요. 가운데는 채팅, 오른쪽에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맨 왼쪽에 출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업로드한 출처 소스가 뜨고요. 가운데 채팅의 경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처럼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올리고 답변이 제공되는 형태의 창입니다. 세 번째는 스튜디오입니다.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생성하고 개발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추천 노트북 기능부터 해서 먼저 이 만들어진 노트북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다른 계정으로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추천 노트북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이 계정에서는 노트북을 하나도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노트북은 뜨지 않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소스를 올려 업로드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지금 한번 쭉 보시면서 이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챗봇이 의사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 소스가 24개가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소스를 특정 소스만 클릭하셔서 이 4가지의 소스에 대해서만 답변을 얻고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또 제시가 참고용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 질문을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챗봇이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 자체를 넣으면서 장점 3가지와 유의할 점 3가지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방금 막 제시해 줬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1번, 6번, 9번, 점점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1번, 즉 1번 문헌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답변을 제공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번 문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당 답변을 제공했다, 작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9번 같은 경우도 클릭해 보시면 이 문헌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이 답변을 생성했다라고 하다 보니 교수님들께서 과연 이게 실질적인가? 그리고 추가 내용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문헌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Proper 이제 statistical 공유드리는 analysis plan. 팟캐스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소스를 중점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해주는 팟캐스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elcome to the Deep Dive, the place where we take stacks of heavy research, filter out the noise, and hand you the insights that really matter. And today we are diving into a top self. Exactly. I mean, think 네, 이런 형태로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좀 짧게 끊어서 공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포그래픽 형태로 이 여러 가지 레퍼런스 문헌들 중에 핵심적인 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고도 다양한 도구와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씩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순차적으로 파일을 한번 바로 업로드해 보면서 새 노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새 노트 만들기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자료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노트북 LM의 특장점인 경우는 파일을 업로드 되어 있는 그 파일을 기반으로만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니 파일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문헌을 먼저 업로드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챗GPT, 생성형 AI가 교수 설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활용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입니다. 이제 업로드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오늘은 제목이 좀 지금 자동으로 좀 형성이 됐네요. 원래는 이제 제목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소스 두 개만 제가 오늘 올렸기 때문에 이 소스에 대한 개요가 요약적으로 간단하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튜디오가 뜨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GPT처럼 사용해본 형식으로 이 논문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개념 두 가지 해주고, 이게 간단하게만 한번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문을 먼저 요약해달라고 했고요.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점,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점 중에 대조되고 있는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논문의 공통점은 이제 업무 효율성이랑 자동화 같은 부분들,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런트 스테이터스 챗봇이 인 에듀케이션 어떤 지점이 되고 있는지를 제공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또 레퍼런스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조점으로도 이런 차이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연구의 대상 표점, 그리고 이론적 프레임워크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조점까지 간단하게 제공을 받았고 레퍼런스도 문헌 보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을 읽을 때 구조화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논문을 올렸을 때 같이 이 5개 또는 10개, 20개의 논문을 함께 종합하고 정리하는 형태로 답변을 제공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공유드릴 부분이 이 스튜디오 형태입니다. 자료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수업 때 학생들한테 추가 자료로 개발해서 공유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레퍼런스까지 설명드렸고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 같은 경우는 아까 공유드린 팟캐스트 형식으로 청취를 중심으로 듣기용 복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동영상 개요는 바로 온라인 강의용 영상 개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이제 마인드맵 형태의 보고서도 작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 생긴 것이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와 데이터표까지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바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입니다. 사실 여기서 교수님들께서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이 논문 두 가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AI 팟캐스트로 생성이 되는데요. 조금 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분석 기능, 요약 기능, 비평, 토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선택하실 수 있고 길이도 너무 길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호스트가 생동감 있게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지점이 있고 요약할 수 있는 것들, 비평, 토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길이를 짧게 하고 심층 분석으로 주제를 설명해 준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매번 작성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그때는 그냥 바로 만들기로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떻게 사용해 볼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니 이 프롬프트도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예시를 넣었는데 먼저 각 논문에 대하여 핵심 개념과 다뤄지고 있는 내용 요약하고 점 전달 논의점 이렇게 한번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집중해 달라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성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서 결과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기호입니다. 동영상은 교수님들께서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요약하는 동영상을 언어를 선택하셔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동영상 기호를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명해 보는 동영상을 영어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양한 시각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화이트보드로 좀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특별히 넣지 않고 바로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특별히 프롬프팅을 넣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개념을 요약해준다, 그리고 구조화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 이것은 빠르게 결과물이 나왔네요. 보시면 이제 Generative AI in Instructional Design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수 설계자의 롤, 역할이 뭔지 그리고 책임감이 무엇인지 어떤 비교들이 있는지 이걸 클릭했더니 좀 자동으로 질문이 또 되게 됐네요. 네. 여기에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형태로 글을 전체적으로 소스 두 개를 구조화한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로드 하셔서 학생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학생들이 한 챕터가 긴데 그 부분을 요약하는 형태로 좀 이해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료를 근거로 학습 가이드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은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제안서 파일 또는 정책 개선 보고서를 전달하실 수도 있고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서를 생성해 줍니다. 한 예시로 저는 지금 스터디 가이드로 언어는 영어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 가이드에 들어오다 보니 보고서에 어떤 형태가 나오면 좋을지 프롬프팅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 보고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저희도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다 보니 또 추천 보고서가 다른 형태로 또 나오기도 하나 보네요. 네, 보고서, 개념 설명서, 그리고 사례 연구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학습 가이드 같은 경우를 이제 바로 누르신 바로 개발이 되고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어를 바꾸시고 기본적인 프롬프팅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바로 수정하셔서 생성을 눌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인포그래픽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어떤 언어로 할지 방향, 정보 수준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먼저 한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로 간단하게 핵심 개념 설명을 꼭 해달라고 하고 공통 논의점, 대조되는 논의점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생성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눌러주시면 인포그래픽을 생성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가이드도 좀 빠르게 만들어졌네요. 이 스터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프롬프트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의 형태로 스스로 이 학습을 마쳤을 때 질의응답을 하면서 답변을 이해하고 학습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개념도 나와 있고 정의까지 제공이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보고서 형태는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아직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만들어진 동일한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것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만들었던 팟캐스트 형식인데요. 클릭을 하시면 바로 팟캐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You know, everyone's asking if AI is going to replace teachers or designers. But I've been looking at this research on instructional design, the people who, actually build the courses we take, and I think we're asking the wrong question. 이렇게 두 명이 대화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양방향이라고 클릭을 한번 해봐 주시면 호스트가 두 명인데 저희도 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know, everyone's asking if AI is going to replace teachers or designers. But I've been looking at this research on instructional design, the people who, actually build the courses we take. And I think we're asking the wrong question. 한번 저희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m-hmm. It's not really about replacement. Oh, hey, I think our listeners got something to say. 네. Could you explain AI ED keywords and concept? 네, 지금 답변하는데 조금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양방향 대화형 모드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동영상 기호가 만들어져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기호가 2분 정도로 좀 짧게 지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운로드하면서 공유를 바로 해주시면서 추가 학습 자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When generative AI first hit education, it felt like a tidal wave of both panic and promise. Panic is nothing new. At level course. It is a fast first draft tool, but it fails on the stuff that really matters. Brainstorming part, tons of time on tedious stuff. 이런 형태로 좀 제시가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저는 교육학에서 논문 2개를 가져와서 진행을 했지만 교수님들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공계열 쪽에서 그리고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예시가 필요하거나 인포그래픽 형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 개요를 만들어 보시면서 학생들한테 제공했을 때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훨씬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스는 제가 아까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소스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AI가 만들다 보니 이렇게 오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공유 드린 것처럼 이 보고서 형태 그리고 인포그래픽까지 이제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 이 생성형 AI인 에 기반으로 했던 노트북 L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과목의 수업과 연구로 구분해서 한번
고민하여 보시고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좀 가져왔던 답변 중에서는 노트북 LM이 구글의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한테는 답을 당장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읽기랑 사고랑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설계해 볼 때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텍스트 자체를 좀 이해하는 부분들, 관점을 비교하는 부분, 토론 수업에서 활용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고,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 이공계열에서는 개념을 조금 더 구조화하는 형태, 그리고 절차를 이해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형태, 교육 등의 여러 또 다른 교과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노트북 LM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논문을 빠르게 요약하면서 읽거나 구조화된 개념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 묶음들, 즉 10개, 20개, 몇십 개 정도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한 번에 PDF로 업로드해서 답변을 받을 때 조금 더 풍부한 레퍼런스와 답변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을 사용하실 때 아무리 이제 레퍼런스를 주더라도 바로 신뢰하시지 않고 근거 문단을 클릭하셔서 해석된 결과를 재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는 대학 수업 내에서 학생들한테도 공유하면서 보조 자료로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노트북 LM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경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